강의 요청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말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앞에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앞에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뒤에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어,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쇼피도 알아보고 아마존 미국도 알아보고 이제 큐텐도 알아보고 해서 그거를 다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게 그때 일본이었는데요. 그 3년 전 당시에도 그 한류 붐이 이제 2세대 붐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3세대라고 그 세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세대가 계속 바뀌면서 그 경향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물론 대표적으로 유명한 건 드라마라는 게 가장 유명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케이팝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이돌 관련 용품들도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뛰어넘어서 이제 식품하고 화장품, 의류 이제 완전 문화를 넘어가지고 이제 그런 소비까지 한국을 일본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 상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어디냐?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이제 7.5로 이제 거의 이제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문화나 이런 것도 저희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 그 어느 정도 그런 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좀 덜한 면도 있어요. 그 서로 이제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상충되는 게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인데 CS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지금 항상 메가 세일이라는 행사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주문이 뭐 하루에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들어오는 때인데 이때도 CS를 보면 하루에 한 두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상품 관련돼서 물어보거나 뭐 배송 언제 되나 뭐 이런 간단한 부류고 또 그래서 또 반품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매우 적습니다. 내가 오배송을 하지 않으면 거의 뭐 상품이 오배송을 하지 않거나 상품이 좀 많이 상태가 이상하게 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뷰도 상당히 괜찮게 달아주고 있고 또 저희가 그거를 좀 잘 달아주게끔 유도하기도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CS에 많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판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편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아까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데이터로 보면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좀 데이터를 좀 많이 좀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판매를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근거를 가지고 좀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편인데,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나온 데이터예요.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뭐 인구는 이렇고, GDP도 그렇고, 시장 규모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장은, 시장 소비는 두 배인데, 이커머스 비중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뭐 계속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일본이 원래 아날로그 사회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이 이제 메인 고객이 되면서 모바일 이용률이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일본에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미국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있지만 일본이 아까처럼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자사몰로 가거나 뭐 바이마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왜 큐텐을 하냐면은 저 뒤에 이제 더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에 이거 아까 잠깐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일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종합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 4대 플랫폼으로 이렇게 야후하고 라쿠텐하고 재팬, 그리고 큐텐이 있는데요. 아마존 있고 큐텐이 있는데요. 근데 큐텐이 어, 대부분 그 한국 상품을 구입하려는 20대, 10대
그 여성 회원들이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국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Q10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들은 입점 수수료가 있거나 월 이용료가 있어서 뭐 아마존 재팬이 그 Q10보다는 Q10 그 다음으로는 좀 그 나을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월 이용료가 있고 또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할 때 조금 많이 좀 복잡한 그냥 좀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이 사업자가 정말 괜찮은 사업자인지를 실제로 뭐 줌 미팅을 통해서 대면해가지고 심사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권 확인도 그냥 단순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미팅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또 라쿠텐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에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국내에 법인 회사가 있다면은 입점이 가능한데 입점 수수료라는 게 지금 6만 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치인가 반년치를 먼저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용이 맨 처음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야후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나 이용료는 없지만 한국 법인에서 입점을 그 아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야후 이런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일본 야후 사이트 자체에 한국 사람도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제 뒤에 있는지 모르고요. 물론 이제 점유율은 낮지만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지금은 야후보다는 점유율이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22년도 정도 자료여가지고 중간 부분은 제가 좀 수정하긴 했지만 이제 작년 말의 데이터로 네, 조금 하여튼 q 1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Q10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앞서 다른 플랫폼부터 하셔도 되지만 Q10을 하면은 일단 배송적인 것도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Q10 자체가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쿠팡보다 네이버가 트렌드가 좀 더 빠르게 반응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확실한지는 알겠지만. 근데 Q10은 일본에서 이런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야후나 아마존 그리고 라쿠텐은 어느 정도 그 시장의 흐름, 그 판매되는 상품이나 그런 구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q10은 그 트렌드를 빠르게 그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가 유행한다 하면 이제 그 관련된 상품들이 쭉 올라오고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반응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 보시겠지만 뒤에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판매하기도 수월하고 또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담당자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담당해서 한국 셀러들을 기업들을 이제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관련된 질문하거나 관련 CS가 있을 때 대응을 좀 잘해 주고요. 거의 뭐 1시간 정도 이내면 막 답변이 바로바로 오는 수준으로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 또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송사가 있고 또 그 아까 큐익스프레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Q10에서 관리하는 배송사고요. KSE가 있는데 이제 약간 경쟁사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배송이 되게 거의 이제 그 사이트만 가입하면은 거의 원클릭으로 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어서 근데 저도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초보가 처음에 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Q10부터 하셔서 이런 이제 해외 배송 이런 프로세스의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다른 세계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마존이나 라쿠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Q10으로 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아마존에 입점해서 이제 사입을 하거나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사입을 할 수 있고 좀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또 일본에서도 원래 이게 큐텐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이제 원래 그쪽도 마찬가지 직구기 때문에 원래 개인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 꼭 보시면 이제 그 상인분들이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세관 문제가 계속 있어서 제가 그러면 그러면은 그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상인 단골 고객들을 대응을 해줘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아마존에 입점해서 지금 이제 아마존 재팬에 입점해서 그쪽에 이제 물건을 놓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데이터로 이제 좀 보자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이제 그 수요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20대가 가장 선정하실 때 이걸 이제 주의하셔서 모르겠어요. 이게 차별점이 될지 모르겠죠. 저도 리셀러 분들하고 항상 경쟁하거든요. 제 이미지를 항상 제가 만들면 또 그걸 쓰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제가 올리면 제 거보다 가격 10엔을 더 내리시는 분, 내려서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에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아, 그럼 내 이미지 갖다 써. 그럼 그냥,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분들보다 더 빠르게 이런 인기 아이템을 빨리 찾아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큐텐 시작할 때도 그 교육받으면서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상품 하나 잡고 그걸로 이제 대박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을 제가 미리 좀 더 빠르게 남들이 막 시작할 때 상품이 한 10개, 20개밖에 없을 때 미리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제가 빨리 그 광고를 돌리면 노출 점수라는 게 이제 q 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영향을 받아서 제 거를 상위 노출을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제게 계속 상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좀 되지 않았나 싶고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교육생분들한테도 이제 전시해서 같이 이제 뭐 토의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도 많이 좀 해봤는데 약간 그분들이 이제 그분 어떻게 보면은 증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고맙게도. 예. 예, 그래서 이런 제가 판매하고 있다는 아까 식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초창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아이템 치고 빠지는 아이템으로 저희는 부르거든요. 이런 이제 굿즈나 이런 한정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몇 개만 이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량은 적지만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들. 그래서 이런 것도 빠르게 제가 캐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네, 30분 정도 지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뭐 맛보기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저희가 이제 상품 소싱하는 것도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 어, 이거는 저도 이제 다른 강사분들하고도 이제 좀 친하고 어, 얘기 뭐 소통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만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이거는 다들 아마 아시는 거고 저보다 고수분들도 많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 세 과정을 항상 거치게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죠. 구매 전에 가장 어려운데 사실 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노출이고 유입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출을 하기 위한 거를 많이 그동안 파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팠기 때문에 제가 아직 리셀러임에도 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q10에는 프로모션이 정말 많거든요. 한 13가지, 14가지 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프로모션들 중에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 여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봤는데요. 이 판매자, 그러니까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어, 가지고 너무 공을 들이지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하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광고들을 파면은 또 여기서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뭐 고객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떤 검색어를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뭐 그 검색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노출로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품을 검증하는 단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뭐 브랜드사도 저도 마찬가지 생겼거든요. 브랜드사나 리셀러나 마찬가지로 이 처음부터 광고비를 많이 태우는 거는 리스크도 있고 그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7개의 이 프로모션들은 뭐냐면은 돈이 안 들거나 어, 수백엔으로 할 수 있는 그 우리나라 치면 뭐 수천엔 할 수 있는 광고예요. 그래서 뭐 단골고객 쿠폰은 말 그대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내 상품에서 구매하면은 뭐 100엔 할인해 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도 리뷰를 쌓기 위해서 저희 네이버 포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포트 리뷰를 하면은 뭐 100엔을 준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어, 뭐 10명이 사서 10명이 리뷰를 적지는 않고 그래도 리뷰를 적으신 분이 한두 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 세일이라는 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고 이게 생긴 지가 작년 상반기쯤에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루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를 가지고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3번을 사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서포트하기 위한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랭크업이라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세일즈를 시작해서 얘도 이제 무료 어떻게 보면 무료 광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료로 노출할 수 있는 게 q 텐에 존재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무료는 아닌데요. 저는 이제 무료라고 하는 게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어느 정도 그 이 상품을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에 진행하고요. 사실 6번, 7번은 이 3, 4, 5번은 비용이 좀 3번 같은 경우는 6번하고 7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상품을 굳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수천 엔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만 엔이 넘거나 뭐 10만 원 넘어가는 광고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광고를 이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들을 보실 때 항상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PC에서 보는 게 아니고 모바일에서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광고를 했는데 내 상품이 분명히 노출이 돼야 되는데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모션 하나가 이 4번이 사실 가장 비싼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한번 메인에 노출하는데 뭐 20만 엔 내지 뭐 좀 이렇게 할인 때나 주말 저녁 같은 경우에는 50만 엔까지 올라가는 광고인데 이게 사실 그냥 하시면 이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계속 쭉 맨 밑에 내려야지 보이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그 내 샵이 뭐 운영이 되고 어느 정도 브랜딩화가 돼 있어야지만 하셔야 되고 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접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공개하기에는 뒤에 만약에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미 수강하신 분들한테 좀 피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 프로모션이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까 내용을 정리하면은 프로모션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의 계속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사실.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나 진행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또 여기서 검토 수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제 저희 상품을 올리고 또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계속 바꾸거나 관리를 하면서 이 단계에서 상품성이 보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프로모션을 하면서 마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프로모션 아까 뭐 예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바로 스마트 세일즈거든요. 근데 스마트 세일즈가 어떻게 보면 광고비가 아까 노출 무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세일즈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판매가 되면은 그 정해진 수수료만큼을 q10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 팔리면은 모르겠지만 얘가 하루에 막 10개 팔리는데 이 광고를 계속 두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광고를 했을 때보다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는 빼고 일로 넘어오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이 단계별로 해서 프로모션을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얘기 드릴 거고 또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게 누구한테나 맞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 카테고리나 본인 샵에 맞게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본인의만의 그런 이제 표를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을 주고 이런 상품들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어,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어, 다른 강사분들이 하지 않고 있는 저만 이제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를 보고 또 툴 자체적으로 애널리틱스라는 게 큐텐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판매를 하시면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저는 그 판매되었을 때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는 시간을 빼고 이 분석하는 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패션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사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가 그 다른 분의 요청을 받아서 그 이북을 좀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페이지로 보니까 200페이지가 넘어가던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할 거고 근데 사실 이분만 보면은 뭐 글만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강의를 통해서 또 자기가 오해하고 이해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어, 뭐죠? 다시 이렇게 풀어내는 뭐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만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뭐 이런 짜잘한 거부터 정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안 해보신 분들부터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제 소개드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뭐 직구하면은 뭐 1688 이미지 검색 뭐 그런 거 설치하는 거나 아이템 스카우트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를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사 제가 주요 배송사 여기 두 개 넣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배송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는 판매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이 배송 같은 경우 여기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사실 이 두 개 배송사 말고 한 또 큰 배송사라고 하면 심너지라는 배송사가 있고요. 이 케이스랑 가장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어, 뭐 엑스메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야마토 운송이라는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데는 좀 대중화되지 않고 좀 배송비도 높고요. 가장 문제가 배송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좀 검증되지 않았다. 그 물류 시스템이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심너지라는 부분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큐엑스프레스는 큐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송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저희가 뭐 배송 보낼 때도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되고 또 다시 뭐 잘못 보냈을 때 재배송 보낼 때도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퀵스프레스를 초보자분들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보내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배송비가 저렴하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건당 2,000원이 저렴한 거거든요. 1kg 물건은요. 매우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많이들 처음에 시작할 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복잡하다. 왜냐면은 자체적인 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문을 긁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배송 처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약간 몇 가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두 개의 회사 중에 이건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퀴스프레스가 요즘 원래 그러면 왜 얘가 좀 더 비싼데 왜 얘를 썼냐? 뭐 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배송이 되게 빨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조금 늦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케이스로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도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이 돼서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도움이 되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저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뭐 힘든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셀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다른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똑같이 100개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분들 포장하는 거는 금방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시간 혼자서 하더라도 뭐 짧게는 뭐 1시간이면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상품이 워낙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물론 제가 뭐 몇천 개의 상품이 올라가 있긴 해요. 지금은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매출을 이끌어내는 거는 한 20개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더 나가는 게 있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가끔 그 한두 개씩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포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도 리셀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해야 되고 계속 그 상품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재권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 가끔 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지재권으로 메시지가 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나중에 강의 때 지재권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있긴 한데요. 어, 물론 이게 지금은 그래서 저도 사진을 웬만하면 다 그 뭐죠? 그 상세 페이지에 올려 있는 걸 사용하지는 않고요. 거의 그냥 흰 배경에 하거나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요즘에 그 이미지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약간 뭐 이미지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미리 캔버스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과 약간 합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식으로 약간 어, 그거를 이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도 그래서 그런 리셀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시스템화를 해서 저희 이제 제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저는 보통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원래 이제 개발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만약에 강의 들으시면 제가 듣기로 브랜드사도 연결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브랜드사하고 컨택이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하실 때는 그 연결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라이징이라는 그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 그 글로벌라이징에서 대신 업체랑 컨택을 해서 상품도 이렇게 제공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한 천여 개의 상품을 제공 준비를 하고 되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같이 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좀 더 유명한 브랜드 상품들도 연결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진을 좀 더 늘리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강의, 뭐 실전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까 A부터 Z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전 과정을 다 배우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뭐, 배송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어,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이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만약에 3PL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담아놨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그 해외 배송하실 때는 아무래도 국내 배송이랑 다르게 부피 무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런 표들도 제가 드리긴 할 건데 이런 구간별로 이렇게 무게 배송비가 달라져요. 뭐 400엔, 뭐 이렇게 300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는 갑자기 뭐 200엔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포장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 박스들을 수만 가지를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상품 박스들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여기 글로벌라이징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하실 때 박스 때문에 좀 고민하시지 않게 저도 초창기 때 우체국 박스를 그대로 이용했고요. 또 박스 구걸하러 다녔다고 하죠. 마트 가서 박스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스도 가져와서 그 포장에 맞춘다고 막 그 재단을 해서 막 보내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좀 박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한 박스가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 좋으니까 뭐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를 같이 이제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서관간 지역처럼 일본에도 이제 이런 섬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배송료가 추가되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저희가 배송비를 설정하거든요. 그 설정할 때 이쪽에서 주문 온 고객 그 밑에서 그 오키나와에서 주문 들어온 고객들한테는 배송비를 얼마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설정해두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런 거 되니까 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 대마도 1년에 거의 한두 건 들어오는 곳인데요. 여기는 그 설정을 해놔도 여기는 그 인식을 못 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에 그, 그 배송사마다 그 있거든요. 근데 인식을 못해서 여기는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한다. 뭐 이건 참고사항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배송비도 같이 설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어나리틱스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거 보고 나서 어떻게 계속해서 상품 등록한 거를 수정해 나가는지를 볼 거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가 쌓이려면 아까처럼 뭐 노출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까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노출을 쌓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검색이 높은 애를 가지고 계속 노출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판매가 되고 유입 전환이 그 전환이 되기까지 계속 그걸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는 상품을 그냥 일찌감치 그 상품은 버리시고 다른 걸 이제 하셔야겠죠. 뭐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Q10은 이제 정산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Q10은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작하시면 일반으로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매출 여기 밑에 따라서 뭐 우수는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달성하면은 누적 금액입니다. 달성하면은 다 하실 수가 있고, 5천만 원 이상 판매가 되시면 이제 파워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승급이 되면 뭐가 좋느냐 말씀을 드리면, 그 정산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1일 날 제가 배송해가지고 1일 날 고객한테 도착했어요. 그러면 파워셀러는 그 다음 주면은 정산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일반인 경우에는 3주가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정산을 좀 늦게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가 계속 그 성장할수록 정산도 빨라지고 그 현금을 좀 빠르게 이렇게 자본을 빠르게 이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Q10 아까 Q10하고 Q10 재팬이 있는데요. Q10 재팬은 정산을 지금까지 한 번도 늦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산 받는 날이 만약 공휴일이면 뭐 그 다음 날에 받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공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Q10 글로벌은 한 번 정산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Q10 집회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정산 때문에 그 속썩여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은 잘 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를 달면은 빨리 정산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것도 할 건데요. 처음에 아까 저는 이런 개별 시트가 있어서 이런 과정 이걸 다 안 봐도 되긴 하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실제 내가 판매한 게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한번 그래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메가 할인이라는 기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제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면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건당건당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제가 놓친 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정산 값이 뭐 틀려가지고 전산상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는 발견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 일일이 보진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전체 화면으로 정산 월 정산 뭐 주정산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뭐 금액이 뭐 틀려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분들 중에서도 이거 실제랑 다른데요라고 한 적은 아직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각 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를 볼 건데요. 저도 아무래도 리셀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슈 트랙 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제 방법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진을 올릴 건지, 어떻게 공식모라고 차별화를 가져갈지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뭐 이제 소싱 제형 방법들,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 드릴 거고, 저기 도매 사이트를 이제 몇 개 소개시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브랜드 제품도 어,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슈 트렌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자가 찾으실 거면 큐텐 사이트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런 큐텐 말고 이런 랭킹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떨 때는 어떤 랭킹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지, 어떤 카테고리는 어떤 랭킹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화장품, 여기 보시면 좀 자세히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사이트는 인플루언서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화장품을 파는데, 아니, 어떤 상품을 팔고 싶은데, 그냥 인플루언서 파서 그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상품만 다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해볼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진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공식몰하고 차별. 당연히 공식몰이 할 수 없는 걸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싱 차원은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용하는 거는 이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좀 확정 아직 아닌데 제가 넣었네요. 그래서 이런 데서 소싱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고, 또 굿즈를 만약에 하실 분이 계시다. 근데 굿즈는 좀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어, 잘 하시면 뭐 마진율이 되게 높기도 하고, 또 대신에 단점으로 발품, 시간도 많이 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또 이제 잘못할 경우에 재고가 남을 수 있다. 그런 게 있겠죠. 하여튼 이런 초싱처에 대해 특징들에서도 알아보고, 여기서 어떻게 가져와서 그리고 어떻게 올려야지 조금 더 아까처럼 뭐 차별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마진을 좀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도매 사이트 이런 리스트가 있어서 제가 드리고 그 도매 사이트 외에도 이제 여기 글로벌 라이징에서 이런 아이템 공유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 브랜드사 제품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컨택이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도 윈하고 우리 샐러드도 윈하는 전략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하고 수출 신고도 어떻게 보고 어디서 보고 뭐 여기 또 찍어서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약된 거 가지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봐야겠지만 어, 사실 이거 알려드려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 모든 뭐 수출 사업도 마찬가지고 수출 사업 아니어도 이런 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보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그 이 수출 사업 수출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꼭 가져갈 수 있고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아니면 상시 아니면 주기적으로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 보고 뭐 내용도 공유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이런 마징계생 시트 저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랑 그리고 이런 이제 일본 저희 국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 키워드를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수요도 확인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경매한다고 그랬잖아요. 키워드 경매에서 내 거 뭐 하루에 여기 900엔 잘 안 보이시겠지만 900엔이면 하루 동안 노출이 가능합니다. 900엔 여기 왼쪽이면은 10등이긴 한데요. 1등부터 10등 중에 난 900엔만 있으면 10등 안에 노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 경매를 아예 안 하는 키워드, 인기 키워드인데 경매를 안 하고 있는 키워드도 있어요. 이런 건 내가 빨리 해서 노출을 함으로써 또 상품도 올려서 수요도 많은데 상품수가 적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해서 좀 더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이제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키워드만 있으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만약에 광고를 어렵다. 이제 연관 키워드 같은 것도 제가 큐텐이나 아마존 재팬, 또 야후 재팬 그리고 야후 재팬 말고도 야후 재팬 쇼핑 말고도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일반 뭐 블로그에서도 이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제 그런 한국에서 쓰지 않는 일본인들만 쓰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지금은 뭐 맨투맨 정도가 있겠는데 맨투맨이라고 아무리 의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투맨이라고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일본 분들 맨투맨이라고 절대 검색 안 합니다. 일본에서 맨투맨은 그 대면하는 거 있죠. 그거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를 갖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의류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옛날에 한번 컨설팅을 한 분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아무 노출이 안 돼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찾는지를 이제 같이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특이한 단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저도 잘 모릅니다. 일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빨리빨리. 그런 거라고 같이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단톡방을 운영할 거고요. 단톡방 운영해서 아까 같은 그런 어, 뭐 수출 지원이나 그다음에 어느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제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예.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잠깐, 여기 소싱 프로그램 잠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소싱 프로그램은 제가 사실 제가 그 국내 교육도 받고 그 일본 교육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사실 프로그램을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국내, 아, 이거는, 이거는 저기 대표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만든 거는 저 다른 프로그램인데. 하여튼 이거는 그 국내 이제 그 상품을 이제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에서 수요 확인해가지고 로켓에 없는 상품 올리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 이것도 해드릴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는 Q10을 해야 되니까 Q10용 프로그램을, 예, 이게 이제 Q10 아까 보신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카테고리 전부를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워드, 인기 키워드를 가지고 오고 여기서 이제 경쟁도 낮은 것들을 보고요. 아무래도 경쟁도 낮은 게 좀 저희가 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이거 어떤 상품인지 모르면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제로, 예, 판매되는 상품을 어떤 상품인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올리고 있는지, 일본 내에 한국 셀러, 그 외에는 보통 중국이거든요. 원래 중국 여기 메뉴가 있었는데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죠. 중국 큐텐에서 중국 셀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중국이란 나라를 뺐어요. 그리고 여기 그 기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타가 대부분 보시면 중국 분들이 여기 있으신데 홍콩이나 미국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한국에서 실제로 많이 검색이 많이 되고 또 한국 셀러들이 판매를 적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셔가지고 진입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제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검색량은 많이 넘어가는데 상품이 100가지, 이건 일본 쪽에서 파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100명밖에 안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후발주자로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때 내가 여기서 100엔만 있어도 상위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 100명 중에서 하루 동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어, 그 이제 사용하는 법도 하고 분석하는 법도 같이 볼 거고요. 이게 사실 키워드만 찾는 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리셀러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팔고 있는 거랑 일본에서 현재 팔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상품 구매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 무슨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들을 다 여기다가 넣었을 때 한국에서 최소한 이 정도를 팔아야지 마진 얼마 남아요. 이게 마진 금액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본에서 판매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이 상품 경쟁력 내가 지금 올려도 되겠다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상품을 올려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키워드를 잡고 여기서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어, 내가 뛰어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올렸을 때 실제 판매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그 아까는 키워드로 인기 상품을 찾는데요. 여기서는 그 인기 상품별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이 실제로 최근에 일주일까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가 계속 되고 있는 상품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예전에만 판매되고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상품 올렸을 때 그리고 내가 아까 광고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노출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안 될 수가 있어요. 끝에는 그 노출 확장 광고도 있긴 하지만 아까 스마트 세일즈 같은 경우는 노출 확정은 아니거든요. 수수료에 따라서 노출 빈도는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제 여기서 이걸 통해 사랑도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송비 아까 저희가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실측 무게도 중요하지만 부피 무게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 이건 너무 큰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 만약에 이 커피 용기를 판다고 하면은 무게는 가볍지만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실측은 얼마인데 부피는 얼마니까 배송비가 얼마 나오겠거나 이런 것도 예상해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상품 올릴 때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장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관 키워드를
눌러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이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 찾고 싶다. 그러면 일본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어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번역된 걸로 연관 키워드들을 여기서 이제 찾아줍니다. 내가 선택하면은 찾아주고 뭐 경쟁 강도도 찾아주고 독찰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애완용품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Q10이 작년 12월인가요? 그때부터 애완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완용품 내가 상품을 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애완용품을 하시고 현재 일본 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수요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실제 얼마나 검색을 하고 있고 Q10 내에서입니다. Q10 내에서 얼마나 많이 검색하고 있고 그리고 상품 수는 얼마나 올라가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봐서 애완용품 올리실 때 아무 상품 올리는 것보다 일단은 인기 있는 거부터 올리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거 먼저 올려서 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저도 매번 제가 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쏙쏙이 알고 있진 않아서 제가 모르는 것들도 그냥 여기 찾아서 그리고 올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일본어로 이제 찾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대략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상품을 다 가져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카테고리를 내용만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검색 수가 일본 애완용품은 그렇게 일단 아까 같은 화장품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죠. 네, 보시면 여기서 가장 높은 게 번역이 잘 안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본어 한국어로 번역. 버그가 네, 가끔 버그가 있는데요. 마침 생겼네요. 네. 네, 만약에 이럴 때 모르겠다 하면 여기 한번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품이 일단 애완용품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구나.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분들은 12분밖에 없으시고 일본 분들이 3,000분이 계신데 그럼 내가 이 상품을 했을 때 어, 노출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광고비를 좀 태우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1등이 300엔으로 지금 1등 여기가 1등이네요. 1등이 300엔으로 지금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400엔을 입찰하면은 1등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플러스 전시할 때 하셔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그것도 있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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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입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예, 예. 거래처를 찾을 수 없으면은 뭐 코스트코에서 얻는 방법을 찾던가 뭐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고요. 아니면은 제 회사 소개서를 주는데 할 때 나 지금 어느 셀러고 어떻게 이걸 판매하겠다는 약간 전략 그런 제안서 같은 거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하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큰 대는 잘 안 해주는데 어느 정도 약간 중견이면은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나 이거 패고 싶어요가 아니고 나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제안서 같은 거를 작성하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내가 일본 이렇게 팔아볼게요. 지금 내가 어 지금 리셀해서 이렇게 팔았는데 이거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좀 사입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도 보통은 제가 근데 이렇게 일본에 파야 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좀 저는
물론 제가 막 직접 가기도 하고, 물론 연락을 드리고, 가기도 하고, 전화 드려가지고, 했더니, 좀 좋게 봐주셨던 분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잘 안 되면은 제가 계속 매번에도 확인을 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계속 제안서를 이제 그때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나 이런 셀러다. 좀 약간 얘기해서, 그러다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팔 거다. 그래서 나한테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세 페이지는 좀 인기 많은 것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 메인 화면에다가 그냥 이미지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이거는 좀 제가 그 이건 뭐 제 샵은 아니긴 한데 이거 제가 아시는 분 샵인 거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어, 일단은 얘는 좀 공을 들이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미지들이 일단 브랜드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는 아니고요.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미리 캔버스에 있는 거를 해서, 약간, 그러니까 원래 상세 페이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들만 바꾸고 내용 그대로 상세 페이지 흐름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고, 이거는 다 이렇게 만드신 거고, 원래 보통 올리실 때, 그럼 이분 거 좀 더 봐볼까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경쟁사 리뷰를 봐서 어떤 것 때문에 고객이 그 리뷰를 낮게 준 게 있으면 저희는 그걸 한번 어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좀 인기 있는 상품일까요? 이 상품도 좀 인기가 있는데,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상품 하나 올려고 좀 했네요. 이거. 보통 이렇게 크게 인기 있으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얘는 조금 인기가 없었을 때 올렸던 거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키워드가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어, 좀 디테일하게 한 것 같고요. 마녀공장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뭐 워낙 인기 있는 상품이니까. 예, 이거는 이거 하나만 올리는 겁니다. 마녀공장 메인 페이지 똑같은 거. 글자만 추가해서 두 개입니다. 정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올려도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처음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상품이면은 너무 상세 페이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보다는 물론 이제 대량 등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시고 아까처럼 뭐 리뷰를 봐서 좀 고객들이 불편했던 부분 얘도 사실 있거든요. 이거 배송할 때 여기 보호캡이 자꾸 빠져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 우리 샵은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완충제를 감아서 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어필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냥 알아낸 게 아니고 다른 경쟁사분들이 리뷰를 봅니다. 봐가지고 아까처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제 봐가지고 대처해서 좀 이제 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이것도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대답인데요. 사실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매가 할인을 하기 전에 큐텐에서도 당연히 그런 거를 고려해서 모니터링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 정도 전에 하고요. 근데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일주일 되기 전에 상품의 판매 가격을 이제 변경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올려가지고 뭐 1.1배를 한 거다, 1.2배를 해가지고 올려놓고요. 그럼 대신에 그 일주일 동안에 좀 판매량이 좀 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매각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진이 세이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사실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배송비를 기존에 무료로 하고 있다면은 고정 배송비를 이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권장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 네, 예, 예,
예, 개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직구 개념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 물론 이제 의약품이나 뭐 컬러 렌즈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좀 그 어떻게 치명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 뭐,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항공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해상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예. 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퀵스프레스는 항공만 되는데 KSE는 해상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런 전자제품 배터리가 있는 거는 보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어, 예, 전자제품 어느 정도 기기는 뭐 인증 없이 하여튼 직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 뭐 150달러처럼 일본도 이제 그 금액 정해진 게 있고 또 상품마다 최대 몇 개, 이 금액 그 수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일본에서 세관에서 이제 이거는 개인 사용한 하는 거 이거다라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 특정 상품들은 그렇게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 그 뭐 표를 보거나 아니면은 실제 이제 배송사에 문의를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판매했을 때 뭐 주의할 사항 없을까요? 물어보면은 이제 배송사에서 세관사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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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어,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좀 있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조금 마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리셀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가격 올릴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올려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월 정도 돈을 환율 올릴까 잡아나 봤는데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그래서 엔화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쪽도 엔화 통장 받고 나서 나중에 원화로 할 때 수수료가 있어서 지금 그냥 다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예, 아무래도 하실 때는 좀 인지도 있는 걸로 해서 상품을 올리시는 게 좀 팔로우 고객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테는 좀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샵 이름하고 샵 주소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한 없이 내가 중복만 되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거를 뭐 10번, 20번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원할 때 이제 바꿔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런 어떤 메이커 샵을 리셀링해서 팔다가 내가 소개하는 브랜드 샵으로 좀 바꾸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종합 원래는 보통 이제 뭐 종합 샵을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처음엔요. 근데 내가 이 상품 저 상품 막 이렇게 팔다가 만약에 어떤 특정 카테고리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름을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예, 뭐 한 분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아까 제가 부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개인 사업자를 안 낸 개인분들도 판매를 하십니다. 그게 가능하고요. 그 개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사업자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그건 간단하게 고객센터에 사업자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서 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개인 큐텐 어떻게 보면 큐텐의 장점이죠.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은 그렇게 하시면 부가세 환급 못 받으시고 아까 같은 지원 사업들 지원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다가 사업자로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제가 준비를 많이 해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필요한 정보들을 좀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이거 끝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보유지라고 헬스장도 안 보여줬는데 진짜 얼마 팔고 있는지 관리자 데이터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이제 보면 강의 전문 강사가 아니시고 그리고 강의 내용 중에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강의상에서 특히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도 송출이 되고 나중에 뭐 다시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송출되는 건 안 나요. 안 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예. 본인이 이게 리셋이라고 했죠. 리셋의 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겠어요? 따라하기에 본인 아이디 노출하는 순간 이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실 거 아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바로 캐치할 거예요. 아, 저 걸 거까지 따라해서 내가 10회만 싸게 해서 올려야지. 그게 리셋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거, 법이라는 게 이제 국가적인 법이 있고 큐텐 자체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잖아요.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을, 형법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공식 석상에서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수업 클래스들하고 같이 이제 그걸 해 나가겠죠. 근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질문할 때, 딴 거 말할 때 약간 웃음으로써 넘기면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는 건가요, 지금? 예, 이거 예, 이게 6월 1일부터 6일 네, 6월. 요번에 지금 메가 기간이라서 조금 매출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3천 정도 됩니다. 이거 주문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6월 1일부터 6일까지 2천만 원? 예. 2천만 원이면 얼마야? 2천만 원? 그거 맞나요? 이거 2억? 예. 2억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월 평균 수익이 거의 1,000만 원 이상은 돼요. 예. 많이 할 때는 한 3천 정도 수익이 적을 때는 한 8천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가 매번 지금 매번 기간이거든요. 네, 6월 1일부터 평상시에 조금 한 7, 800 정도 벌어도 매가 말이 시즌을 잘 타면 뭐 우리가 보통 심할 때는 보통 작은 중소기업들 연봉 정도를 한 달에 벌 수 있는 그 타입을 그렇게 잡는데 저는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해서 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같이 해서 제 프로그램도 있고 친구 프로그램도 있고 같이 이제 합친 프로그램도 있는데 핵심은 판매되는 아이템을 찾아서 그거를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아이템과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찍어 넣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내 키워드 프로그램을 찾아서 넣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국에서 이미 잘 팔리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를 잘 땡겨서 넣는 거. 그리고 상품을 조합시키는 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생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재입하려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휘트니 이게 엄청 어려웠던 건가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탐험과 실전, 탐험과 어떤 기관이 뭐 허락이 되면 실전 강의에 꼭 들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되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는 지금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강의가 이제 도움이 됐는가 하는 저쪽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고, 이 작은 것들이 기억 그 정도 이걸로 해면, 어 이건가 본데요. 그렇지. 뒤에. 여긴가요? 이 세미나 설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서 이 설문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도움이 되셔 생하신 우리 설법 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아, 드리면서 갑자기. 혹시 막 질문이라도 뭐 있으신 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가기 위해서 아무거나 그걸 다 알았다는 거죠. 이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건가? 네? 강의로요? 강의로는 여기 큰 해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거까지 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원래 이 사실은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바로 저번 달에 다른 어떤 유능한 분하고 콜라보를 해서 거의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가게 했거든요. 그거를 저희 요구를 했어요. 거의
뭐 50% 할인 할인 가격으로 이렇게 오고 해서 저희 쪽에 지금 링크에 들어가면 일단은 신청 안 하시더라도 쿠폰 할인 쿠폰 할인 기간이 이번 주 말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그래서 쿠폰이라도 빨리 다운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쿠폰 받으셔서 실제 진행을 할 때는 그 쿠폰 할인하면 할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얘기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보시고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쿠폰은 미리라도 다 다운을 받아 놓으시라는 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열리나 이거 스캔하면 네, 열리면 됩니다. 저도 이제 이 타오바오 강의도 하고 직구 강의도 하고 소신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타오바오 강의, 직구 강의, 소신 강의 이런 거 다 하지만 예. 아,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온라인 좀 하시는 분들 다 하지만 사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권장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도 쿠팡도 G마켓, 옥션, 아마존, 타오바오도 아닌 사실은 큐텐 강이에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 선생님이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어떤 강사님보다 진실되고 솔직하고 솔직히 강의 지역분들 들어보시면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좀 포장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이 된 분들을 같이 끌고 계속해서 같이 가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강의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기 수업을 제가 세미나 계속 했잖아요. 그죠? 할 동안에 이렇게 아마도 제가 이렇게 적극 추천하는 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냥 하실 분들 하시고 뭐 필요한 분들은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큐템만큼은 꼭 들으시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이거 꼭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그렇다고 이게 나하고 맞지도 않는데 내가 뭐 굳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해라. 제가 멱살 갖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후기가 아니고 이 2차 디프리 가실 분들은 조금 정리하는 동안 여기 조금 남아 계시면 저희들이 정리하고 같이 이동을 할 거거든요. 바로 앞에 치킨집이에요. 통닭집. 통닭집이고 맛있는 집이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못다한 얘기들 하고 그리고 또 숨겨진 이야기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참여해서 정보 받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쭉. Recording stopped.